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편적인 뉴스에서는 알 수 없었던 혹은 뉴스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의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한나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증권가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세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증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를 흔들었던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시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동향은 하락이 우세한데 비트코인 관련주가 궁금합니다. 네, 한 주간의 증권 이슈입니다. 지난 한 주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각종 테마주들이 들썩였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테마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월요일 800만 원대를 돌파했고 다음 날 900만 원대를 넘어서는 등 현재 10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내내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인 두나무의 지분 7.13%를 보유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로 손꼽히는데요. 이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비트코인이 800만 원대를 돌파한 지난 13일 장중 최고 19.67% 상승을 했고 13.66% 상승한 4,1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이 900만 원대에 진입하게 된 바로 다음 날에는 장중 4,965원까지 치솟았고요. 그 후 지금까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1,00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우리기술투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암호화폐 관련 주들은 어떻습니까? 네, 암호화폐 관련주는 우리기술투자 외에도 비덴트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비덴트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그 BTC코리아닷컴의 지분 10.55%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 BTC코리아닷컴의 지분 75.99%를 보유하고 있는 BTC코리아홀딩스의 지분도 10%를 보유하고 있어서 또 암호화폐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그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 비덴트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기술투자에 비해서 그 주가의 강세는 좀 덜한 편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상승세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기술투자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반대로 이제 흐르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 양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기술투자 주가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 특히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기술투자 주가도 탄력을 받게 된 건 사실인데요. 이 종목의 특징은 급등락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가가 올랐으면 또 내일은 빠지는 등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소위 단타라고 부르는 단기 매매에 나선 투자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 이 우리기술투자 주가 흐름을 보면 우선 비트코인이 800만 원대 그 돌파를 하거나 또 900만 원대 돌파를 하거나 딱 그랬을 시에는 주가가 또 크게 급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비트코인이 지금 900만 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보니까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또 1,000만 원대 돌파 시에는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외 이슈로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미국이 25% 이제 관세를 올리자 중국도 이제 보복 관세 25%를 올리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테마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인상한 데 이어서 중국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였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미중 간 무역하던 제품의 관세가 인상이 되면 그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인데요. 그중에서도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히토류였습니다. 히토류의 경우는 전자제품이나 전기차, 군사 장비 제조에 들어가는 필수 원료인데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80% 넘게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히토류가 전체의 78%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공격을 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 셈인데요. 역시나 지난 20일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내 히토류 기업들을 방문해서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조만간 히토류를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다음 날 21일 시장에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로 꼽히는 유니온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노바텍과 티플렉스, 상보 등 기업들의 주가도 장중 20%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유니온의 경우는 종속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이 히토류 대체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 반사이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노바텍의 경우는 히토류의 원재료인 네오디뮴을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는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티플렉스는 히토류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상보의 경우는 히토류 산화 임든 주석의 대체 소재를 개발한 바 있어서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실제로 히토류를 미국에 대한 그 보복 카드로 내세울 때가 언제가 될지 시장에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히토류가 미중 무역 분쟁에서 이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공격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그럼 히토류 말고 어떤 다른 어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네. 어떤 수혜주가 있을까요? 네. 히토류 외에도 그 대두 관련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대두 수입을 사실상 중단을 하게 됐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대두가 전체 수출량의 60%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대두 수입을 중단을 할 경우에는 두 국가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부족한 대두 수입량을 다른 국가에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그 대두 관련 그 주들이 주목을 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샘표와 샘표식품, 사조해표, 우성사료, 한탑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히토류와 대두 관련주들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를 본다고 잘 짚어주셨는데,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혜를 보는 국가도 베트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베트남이 어떤 수혜를 보고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된 많은 기업은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히 중국에서 사업하려는 이들은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힘입어서 이제 베트남이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안게 된 겁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날 그 트위터가 나온 날에 베트남이 그 베트남 개발원이라는 펀드가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거기 상장이 돼 있는데요. 그 베트남 개발원이 장중 최고 13.61%까지 치솟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주가가 다시 빠져서 그 이전과 같은 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이 그 만든 뮤추얼 펀드인데요.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입니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는 그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되돌려주는 구조인데요. 이런 부동산 펀드는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근에 다시 여러 가지 뉴스로 들썩이고 있는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테마는 정치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테마주 가운데서도 특히 기승을 부리기로 유명한데요. 유력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그 정치인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입니다. 지난 18일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꺾는다라는 그 정계 복귀의 여지를 남겼다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그 다음날 바로 열린 장에서 보혜양조와 창의 에탄올 등의 그런 유시민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금 보혜양조에서 사회 이사를 맡고 있고요. 창의 에탄올은 보혜양조와 계열사로 알려져 있어서 이 두 종목이 유시민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 테마주도 뜨거웠는데요. 이 총리가 심부름을 시키며 따를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총선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남하토건과 이월드 등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남하토건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이 총리와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월드는 그 이랜드 회장이 이 총리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낙연 테마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주는 테마주 가운데서도 특히 급등락이 심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었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테마주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그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모두 무죄를 선고를 받으면서 이재명 테마주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이재명 그 테마주는 에이텍입니다. 에이텍의 경우는 최대 주주인 신승현 씨가 그 이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성남 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예, 정치 테마주도 지난번에 좀 떴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 성숙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테마주에 대해서 성숙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전히 단발성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번 각 테마주에 대한 수급이 또 옮겨 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랐다 또 금방 식기도 하는데요. 이 유력 정치인 관련 이슈나 해당 정치인의 발언이 뭐 매일같이 등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오면 또 급등을 하고 또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들 탓에 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가 특히 그 기승을 부리는 때는 보통 해당 정치인이 실질적인 어떤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 출마나 뭐 지역구 출마, 총선 출마와 같은 그런 직접적인 이슈가 맞물리는 시기에는 그런 이슈가 나타난 시기 동안 계속해서 또 강세를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미중 무역 전쟁, 정치 테마주에 대해 다뤄주신 더센 증권가 이슈 잘 봤습니다. 네, 다음은 더센 기업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 이 기업들 중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건강한 기업인지 권세호 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검증해 주실 겁니다. 예, 권세호 회계사, 오늘 더센 기업연구소에서 분석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고위분식 회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이번 주 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태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소환 조사했는데요.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 그리고 검찰 고발, 재무제표 제작성 등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에 불복을 하여 이제 행정소송을 하였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여서 현재 회사에서는 재무제표 제작성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검찰에서 이 정선위에서 검찰 고발을 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였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그리고 또 직원의 어떤 집 등에서 회계 자료가 이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의적인 회계 자료 인멸 등의 어떤 지시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 회사의 임직원들이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그리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이제 소환을 당하고 그리고 또 총괄 지시했다고 하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TF 사업부의 이제 정현호 사장도 소환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소환이 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삼성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15년도에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약 23%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또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그룹의 아주 중요한 모기업인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등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두 회사를 합병을 하다 보니까 삼성물산보다는 제일모직의 이 합병 비율이 높아야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등 이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이제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결정이 되었는데 제일모직의 주주들은 모두 다 찬성을 하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주는 0.35라는 어떤 합병 비율이 조금 너무 가소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엇이라든지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찬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특별 결의를 통과해서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국민연금이 이제 찬성을 하게 된 어떤 그 근거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제 그렇게 보았던 것인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또 그 근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도에 이제 회계 처리를 변경하면서 삼성바이오오피스에 대해서 종속 회사가 아니라 이제 관계 회사라고 회계 처리를 변경하면서 약 당기순이익 약 2조 정도를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했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평가가 결과론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처리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쉽게 말하면 이 대표 소환까지 불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결국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건데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이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속회사라는 것은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50% 이상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지배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종속회사로 이제 평가를 하고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을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5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그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레터를 이제 받았다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력을 상실했으니 더 이상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종속회사가 아니고 이제 관계회사가 되었다. 그래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새로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회사가 되면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분법 평가에 의한 이제 인식을 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약 2조 원의 이제 당기 순이익이 인식이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작년 2018년 6월 달에
그 바이오젠이 그 콜옵션을 이제 모두 행사를 해서 지분율을 50% 마이너스 한 주로 결국은 그 행사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제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경영 성과에 대해서 좀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제 당기순이익을 이제 3년 동안 이제 비교를 하였고 2019년도 1, 4분기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렸는데요. 매출액은 보시다시피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장이 이제 수주 물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상공장은 2018년도 이제 10월에 이제 완공이 되어서 아마도 2019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제품 매출이 이제 발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보통 이제 매출이 일정하게 올라가면 이제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고 이제 당기순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게 이제 일정한 패턴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은 약 15% 증가되고 약 700억 증가하였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5%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약 100억 정도 감소를 하였는데 그것은 이제 감가상각비, 이제 지급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를 하였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은 당기순이익은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같은 어떤 비례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고 2018년도에 또 갑자기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상승을 한 걸 좀 살펴보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삼성 바이오 에피셋에 대한 어떤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이 약 3,892억이 발생하였고 관련해서 법인세도 약 한 788억 발생하다 보니까 2,241억 정도 지금 그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당기 순이익은 발생하였는데 다시 2019년도 들어와서 이제 1, 4분기 이제 실적 공시된 것을 살펴보니까 매출액은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약 1,200억 정도니까 일정하게 매출액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이제 당기 순이익은 여전히 이제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고정비 부담이 많은 그런 시설 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까지는 그 고정비 투자에 그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1, 2 공장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의약품 배치가 100%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이제 18만 리터 이 제3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아마 2019년도부터는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CMO 사업, 위탁 생산을 하는 이제 CMO 사업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중소 제약 회사들을 좀 상대로 해서 이제 세포주 개발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CDO 사업도 좀 확대를 해서 근데 향후에는 이제 글로벌 이제 넘버원 이제 CDMO 사업으로 이제 발전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비전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도 드렸다시피 이제 제3공장이 이제 최근에 완공이 되었고 이 산업이 이제 고정비 부담이 큰 이제 투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가상각비가 또 많이 들고 또 이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는 또 일정 부분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특수한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소의 시간이 좀 걸려야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무래도 바이오 대장주이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바이오주까지 함께 이제 좀 등락을 오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고 또 좀 시간을 들여서 매출과 실적이 회복이 된다면 이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바이오주도 성장세를 완만하게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한 주간의 이슈를 더 발빠르게 분석하고 더 센 기업을 분석해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